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2022년도 우리 1회 이제 이 전기기사고요. 전기기사. 예, 우리 이제 5과목이죠. 예,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해설한 방법이 이제 제가 요 테마에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세모를 좀 치는 부분들은 이제 답의 형태로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역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이제 답이 변화했던 부분은 이제 해주는 거지만 새로 나왔던 부분들은 정말 답에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된 건지는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81번입니다. 81번. 자, 82번. 이제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이 될 때, 이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이제 케이블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저는 요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이제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가 되고요.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등과의 안테나. 그 다음에 이제 삭도등과의 이제 이격거리다라고 좀 정리해 볼게요.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등과의 이격거리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뭘 말하냐면 전기선과 전기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선과 전력선 간의 이격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전력선과 이제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는 통신선을 말합니다. 이제 인터넷선이나 이제 전화선 같은 거.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그 다음 안테나,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방송설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전선과 누굴 말하냐면 삭도등과의 이격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케이블카 다니는 뭐 곤도라 같은 거 올라가는 이런 선들을 우리가 삭도선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정리하시든 이제 조건은 같습니다. 저는 요 약전선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이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은 이격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단 전선이 K라고 할게요. 케이블을 말합니다.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은 순간 0.3m 이상 이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좀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압일 때만이에요. 전압은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되는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하였다고 나오면 이때는 0.8m로 변한다. 그러니까 0.8m가 이제 0.3m 케이블이랑 똑같은 전선을 이제 이 전선으로 취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은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이 0.3이 된다. 여기가 저압이어도 되고요. 여기가 저압 안테나 다 똑같은 겁니다. 또는 저압 삭도 다 똑같은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자, 이때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이격하냐면 우리 이제 0.8m. 자, 0.8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전선이요, 단 누구로 주어지면 이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4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5kV 이하라고 해볼게요. 25kV 이하를 말하고요. 특고압 가공전선을 말합니다.
자, 요 25kV 이하는 말이 없다라는 게 누굴 말하냐면 다중접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져주셔야 되고요. 기본 2m에다가 절연전선은 1.5, 그 다음에 케이블은 0.5m 이렇게 되겠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요때만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요 절연전선 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삭도라는 조건이 붙으면 1m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셔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60kV 이하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요. 조건에 관계없이 2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0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 2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수 적용하죠. 단수에다가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요때만이에요. 요때 따로 좀 정리해야 돼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요 경우만이에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지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우리가 이제 1.5m, 절연전선이면 1m, 케이블은 0.5m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이 테마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저압 가공전선이에요. 문제 조건에서 물어본 건 누구다? 이 저압 가공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이에요? 이제 안테나. 그러니까 요거 물어본 거죠. 약전선에 이렇게 돼야죠. 안테나. 이 기준이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 상호 간의 이격거리 기본적으로요 0.6m인데 조건을 봐야 돼요. 밑에 보면 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이나 뭐 특고절연전선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 다 아니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60cm 요게 되겠네요. 0.6m니까 그래서 정답은 81번은 몇 번이 되냐면 1번 요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82번 들어갈 건데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내용을 아무튼 지우기 전에 요렇게 좀 요 테마를 요렇게 정리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82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82번 자 보시면 82번인데요. 이 82번도 꼭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82번 자 보시면 사용전압이 22,900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제 그 지지물 완금류 또는 지주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자 이 82번의 테마는 뭐냐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과의 뭐가 되냐면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전주가 있다고 우리가 지지물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린 여기다가 이제 배전선로는 완금이라는 걸 이렇게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설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테마에서 물어보고자 함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또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지물만 언급했지만 완금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절연거리라고 좀 보시면 좋죠.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격거리는 저는 메다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 조건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15kV 미만이에요. 기준이 15입니다. 15. 그 다음 기준이 25kV고요. 그 다음에 35kV.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70kV 미만이 되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밑에도 있지만 이제 시험에서 거의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15를 기준으로요 0.15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니까 그냥 0.15 앞에 점만 찍어갖고 0.15m고요.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숫자부터는 0.05m씩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예, 0.2, 그 다음에 얘가 0.25, 얘가 0.3, 얘가 0.35. 그 다음에 이게 0.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들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잘 물어봐요. 특히 요놈이랑 요놈을 잘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82번의 조건은 22,900V 가공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조건은 바로 요 조건에 준하죠. 그래서 요때는 얼마가 된다? 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치로 물어봤기 때문에 2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조건이에요. 요 60kV 이제 요 조건이요. 70kV 미만인데 요 조건은 이렇게 나와요. 60kV 또는 6만 V가 되겠죠. 6만 볼트 가공전선과 지지물 또는 지선 또는 이제 지주등과의 이격거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요게 되겠죠. 왜냐하면 6만 볼트라는 것은 여기 60 미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요 문제 좀 조심합시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82번, 83번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 몇 번이냐면 80 이제 4번이죠. 3번이죠. 3번. 3번. 요건 좀 여기다 한번 하고요. 요걸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지워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83번 되겠습니다. 83번. 고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한 경동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하는가? 83번인데요. 이 84번은 뭐냐면 가공전선의 안전율 되겠습니다. 무슨 율? 안전율 되겠다. 이 가공전선의 안전율은 우리가 어디에서 써먹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에서 이도라는 걸 계산할 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이도는 뭐예요? 요렇게 전주가 있고요. 자, 요렇게 또 전주가 있다. 지지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요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간 S, 이걸 우리가 이제 스판이라고 하죠. 요걸 경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간.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전선을 가선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전선을 가선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간만큼 가선을 하게 되면 이 전선은 단선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장력이 많이 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이제 계속 너무 땡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선은 단선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적정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정 처짐의 정도를 주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전선을 가선함에 있어서 전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 또는 처짐의 정도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이도, dB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이도를 계산할 때 이도 d는 8t의 WS 제곱으로서
계산을 하죠. 이 식 자체가 유도됩니다. 이때 W는 이 전선이 이 전선로가 받게 되는 합성 하중을 말하고요. 예. S는 이제 이 W는 이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중. 그 다음에 S는 뭘 말하냐면 경간을 말하죠. 하중은 이제 kg/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T, 요걸 좀 여기다 볼게요. 요 T가 바로 뭐냐면 수평 장력을 말해요. 여기다 하자. 요 T는 뭘 말한다? 수평 장력을 말한다. 이 전선로가 이제 수평으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하중을 말하는 건데, 이 수평 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냐면 전선의 인장 하중을요 무엇으로 나누냐면 안전율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공전선의 안전율에서는 그 전선의 종류가 경동선이나 또는 내열동, 합금선이라면, 그 전선의 종류가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이라면 이때의 최소 안전율은 2.2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기타의 전선인데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2.5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상이라는 조건인데요. 최근에 보면 기출문제에서 이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ACSR이 잘 조건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 ACSR은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그래서 2.5가 된다는 거. 우리 조건에서는 이제 뭐예요? 경동선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경동선이죠. 얼마가 되냐면 2.2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볼 수 있네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 정말 매회 나온다. 그쵸? 네. 자, 거기 보시면 84번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웬간에서는 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의 문제고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84번이죠. 안 나오면 서판 테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비에 이제 특정 장비나 뭐 전선이든 전로든 이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이 그 전압에 최대 사용 전압에 일정치 이상의 이제 전압을 10분간 가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바로 몇 분간 가한다. 그 대상의 전압을 10분간 가한다. 기억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가하냐면 바로 권선과 어디 간에 대지 간에 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외우실 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적, 그 다음에 다, 직이다. 좀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더라도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접지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접다직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 자,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누가 기준이다? 비접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놈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에서 요
이 중성점 접지와 보통 유도장애다 이제 뭐 이런 테마에서 배우실 텐데, 우리는 이제 Y결선된 이 변압기에다가요, 이 도체를 연결해서 얘와 요렇게 어떻게 한다? 땅을 요렇게 이어주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성점 접지라고 했었죠. 자, 이때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이 특정 값을 저는 이제 Z라고 봤을 때요, 이 Z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바로 무슨 접지다? 비접지가 되죠. 그 다음에 Z가 특정 R의 값을 가지면 요거는 무슨 접지? 저항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Z가 거의 0에 가까운 접지, 요게 바로 무슨 접지냐면 직접 접지죠. 그 다음에 이제 Z가 저항을 이제 병렬로 나눈 요 접지가 사실상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 다중 접지예요. 요렇게 우린 여기서요, 요렇게 중성선이라는 걸 인출하고요, 여기를 요렇게 여러 번 접지하죠. 요 접지가 이제 다중 접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Z가 이제 오메가 L이면 이제 소호 리액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 기준에서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접지 방식에 따라서요, 우리는 이제 일선 지락시 이제 흐르는 지락 전류와 건전상 전이상승이 다 달라졌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절연 레벨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연도 다 틀려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 비접지냐 접지냐 다중 접지냐 직접 접지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네들을 결정하는 건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저항이다. 그 값이 어떤 값이냐 이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기술 기준과는 좀 의미가 없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점 비접지 방식에서는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의 대상이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여러분들 1.5배의 배수를 곱한 이제 그 전압을 그 대상에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전압이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최저전압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500V의 최저전압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상의 전압이 아닌 500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kV를 초과하게 되면 대상의 전압에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도요, 역시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 기준이 있다. 실제 최저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1500V의 최저전압이 있습니다. 1500입니다. 예,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1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1500이다, 이런 얘기고요. 중성점 접지식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대상의 전압에 몇 배? 1.1배 되겠습니다. 1.1배를 한 이제 이 전압이 시험 전압이 될 텐데, 요 놈도 똑같아요. 최저 전압이 75,000V의 최저 전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0.92배 되겠습니다. 자, 이 접지는 이 전압의 범위, 요 두 놈은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접지 방식을 보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인데요. 자, 이것은 전압을 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요,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해주냐면 0.72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합니다.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에 몇 배가 되냐면 이제 0.64배 되겠습니다. 자, 이들 둘도 이제 이 최저 전압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보면, 연료전지나 태양전지가
이 연료전지, 태양전지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한대요. 이때 그 대상의 전압을 첫 번째가 이제 직류로 시험 전압을 결정하면 그 대상 코자의 전압의 1.5배, 두 번째가 교류가 시험 전압이 될 거라면 1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절연 내력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될 건데요. 내용을 좀 이제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에서는 뭐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죠. 자, 23,000V는 엄연히 뭐예요? 7kV를 초과했기 때문에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1.25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3,000에다가 곱하기 1.25배 하면요, 대략 28,750 볼트가 된다는 거. 이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이제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85번 되겠습니다. 85번. 요런 거는 일단은 답의 형태로 좀 보는 게 좋아요. 급전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급전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이 부하에 접속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고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부라고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 선로라고 보면요. 이 전원에서 선로를 바로 이어주는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85번 같은 경우에는 다 개정된 부분이에요. 1번은 급전 이제 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귀선이라고 해갖고 귀선로라고 해갖고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이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뭐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의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 맞는 얘기예요.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에 병행 설치하되 나전선의 접속은 직선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상승강장, 인도교, 과선교 또는 교량 과부하 등에 설치할 때는 최소 절연거리 이상의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은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취부는 C 채널 또는 매입 전을 이용하여 뭐 고정한다고 하는데요. 다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전기철도의 부분에서 이제 급전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거고요. 이제 보면 이 1번은 급전선이 아닌 이제 귀선로가 되겠다. 그래서 확인만 하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레일 등으로 구성한다는 건 이제 귀선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5번은 솔직히 뭐 욕심이 없습니다. 자, 86번 볼게요. 그래서 85번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 이게 복수적으로 또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서 레일 나오면 이건 귀선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거기 보시면 진열장 내의 배선으로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이제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이제 이 최소 단면적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저압 옥내 배선의 이제 단면적이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저압 옥내 배선의 단면적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연동선의 경우요. 연동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냐면 2.5스퀘어입니다.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여기서 단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소방이나 이제 그 동력 설비의 제어 이제 부분에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그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기능사 실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제어 회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회로, 제어 회로 부분 나뉘는데, 제어 회로 부분은 이제 황색 선으로 이제 1.5스퀘어짜리 아마 쓰실 거예요. 이때가 이제 1.5스퀘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요, 코드 또는, 코드라고 썼네.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이런 조건 붙으면요, 그냥 우리 편하게 0.75 밀어버리자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우리 기술 기준에서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붉게 물어보면요, 그냥 0.75 이제 이렇게 좀 밀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거 물어본 거죠.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경우 얼마다? 0.75 스퀘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되겠습니다. 2번. 요게 꼭 이 진열장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제가 거기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 기준에서 그냥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 나오면 0.75 밀어버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은 이제 2번 되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이렇게 볼 수 있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볼게요. 87번. 자, 87번 좀 이제 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87번인데,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이제 이 시설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에 이제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 매설 깊이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제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지중전선로에 전선을 매설하는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 매설식이에요. 무슨 식?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무슨 식이냐면 관로식 되겠습니다.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식이냐면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 요 세 개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중전선로의 실기가심 매설 방법을 세 가지 써달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접 매설식인데, 자, 직접 매설식은 매설하는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매설하는 장소가요,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요,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1m 이상을 매설해 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기에서 물어보고요. 이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라 하면 얼마가 되냐면 0.6m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도 개정이 됐고요. 원래는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이제 있는 장소는 1이 아니라 1.2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개정됐다는 거. 우리가 매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 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터파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이제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요, 별도의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트라프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집어 여주고요.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 모래로 이렇게 메꿔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대메워줘야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위에 상시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다면 이제 1m 이상 매설하고 그렇지 않다면 0.6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원래 기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다면 0.6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에서 없다고 나오면 0.6이죠. 자, 그 다음에 관로식 되겠습니다. 관로식. 관로식의 경우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다만 매설하는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때 매설 깊이는 0.6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기 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직접 매설식과 관로식의 매설 깊이를 물어보면서요, 두 개의 경우 모두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없는 경우 0.6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이니까 둘 다 정답은 1이었죠. 그래서 관로식도 이 매설 그 방법을 보면 이 땅을 파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땅을 파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설치하는 거냐면 이렇게 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여기다가 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타입을 우리가 이제 관로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버려 갖고요, 벽면에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케이블이 이 건물의 이 벽면 쪽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감시해 주는 거죠. 보편적으로 시설되는 케이블에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2회선 이하면 직접 매설식, 2회선 9회선 이하면 관로식, 9회선 초과하면 암거식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우리 무슨 매설식이냐면 직접 매설식이었고요. 문제에서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러므로 요 조건 붙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예요? 1m 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죠. 여기서도 또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직접 매설식이에요. 이 직접 매설식의 경우 뭐냐면 별도의 이 트러플을, 요게 트러프죠. 요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대요. 트러플을 생략하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면 트러플을 생략하고 바로 부설할 수 있다는데, 요 케이블이 바로 뭐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로서 요 케이블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고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고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무슨 케이블이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7번 꼭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자, 88번 보자. 지워볼게요. 프로덕트 공사인데요. 프로덕트 공사. 솔직히 이제 나머지가 전부 삭제됐기 때문에 이 플로우덕트 공사는 이제 이 무슨 공사냐면 이 덕트 공사 중에 이제 바닥에 매입되는 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88번에 보면 이 프로덕트 공사인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문제에서 이 플로우 덕트에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답이 되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 플로우 덕트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플로우 덕트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10 스퀘어 이하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얘는 접지 공사를 한다는 거.
뭐 요 정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답을 결정할 때.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몰드든 관이든 덕트든 전선 내부에 접속점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관 내죠. 전선 내가 아니라 이런 관이나 덕트, 몰드 내에서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죠. 끝부분도 당연히 막아야 돼요. 이 덕트 끝부분을 막아줘야죠. 거기를 열면 뭐 이쪽으로 먼지나 이제 물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 공사 시 그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이건 사실 너무 주는 문제예요. 1번 덕트의 끝부분은 제가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 전선을.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주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접지랑 요 전선의 단면적만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뭐 이제 당연히 덕트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되고요. 물이 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요런 거는요, 이제 새로 나온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해요. 세모치기엔 좀 아까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이 됩니다.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등의 전원으로 이제 이 정의되는 용어인데요. 요런 이제 이 전원을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용량 발전인 화력이나 이제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이 대용량 발전인 화력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한전의 이제 중앙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이나 뭐 풍력, 그렇죠? 여기 사실 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열병합,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소규모 발전들을 말하고요. 이런 소규모 발전을 우리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뻔한 문제고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이제 높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얘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중앙급전과 이렇게 병행 운전했을 때 분산형 전원을 병행 운전했을 때 사실 좀 어려움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 사고가 일로 파급될 수도 있고, 그쵸? 또는 분산형 전원의 사고가 전원 측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단독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이 전기철도 파트가 다 변했고요. 또 하나가 분산형 전원이 완전히 이렇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분산형,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고 불린다는 거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0번. 네. 예. 보시면, 자, 90번 보자. 보시면은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이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슨 전선로냐면 옥측전선로 되겠습니다. 무슨 전선로? 옥측전선로. 일단 이 옥측전선로는요,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100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옥측전선로는 어떤 게 옥측전선로가 되냐면 이렇게 특정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도 이제 특정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선을 가공으로 띄울 때는요, 전선을 가공으로 띄울 땐 지지물을 세우지만, 그게 아니라 건물의 측면을 이제 저희가 지지 삼아서, 요렇게 벽면에 애자로 까대기를 해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선로를 우리가 이제 옥측전 선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좀 따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사용 가능 공사가 있고,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가 있어요. 사용 가능 공사가 있고 뭐가 있다? 사용 불가능 공사가 있다. 이때 사용 가능 공사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제 옳은 것은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것?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고, 사용 불가능 공사는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읽고요, 옥측전선로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는 또는 옳은 경우를 물어보면 무조건 합성수지간 공사를 했다가 정답이에요. 예.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는 뭐냐면, 이 목조형 조형물에 금속이나 버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틀린 내용이에요. 요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이 옥측전선로 테마에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압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때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만약에 문제에서요, 애자 공사를 한다고 나왔을 때 두 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가 이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예요. 애자 공사한다고 나왔을 때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저압에서는 전선 상호 간격을 6cm 이상 띄워주라고 그래요. 네. 전선과 전선 상호의 간격을 6cm 이상. 여기 이제 혹시나 이제 한 선이 아니라 두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과 선 사이 간격은 몇 cm가 된다? 6cm 이상을 띄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옥측전 선로가 되고요, 애자 공사에 대해서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죠. 이때는 얼마가 된다? 2m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해설을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전선 상호 간격이나 전선과 조형제와 이격거리가 400V 이하냐, 400V 이제 초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비나 이슬이 젖지 않는 장소만 저는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또 변합니다, 이거. 비나 이슬이 이제 이 젖지 않는 장소를 저는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표를 다 외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절하면 소신껏 요렇게 정리하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전선 상호 간격 물어보면 6cm 가자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지지점과 거리는 애자 공사를 했다면 2m 이하일 것.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3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해결을 바라는 게 뭐냐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돼갖고 좀 문제가, 새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걸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잘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91번. 거기 보시면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그 풍압 하중에 대한 몇 배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볼게요. 가공전선 지지용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자, 가공전선 지지용 목주에 대한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골고루 다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만약에 대상이 저합이고요. 두 번째가 고합이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특고합 되겠습니다. 저합, 고합, 특고합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는 좀 요거를 좀 요렇게 기억하시길 바래요. 가공전선 지지용 목주의 풍합화 중의 안전율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 일단 저합은 1.2고요. 그 다음에 고합은 1.3, 특고합은 1.5인데 왜 제가 저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몇 학년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학년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이죠. 이거 아직도 제가 좀 기억나요. 4학년 그때 담임선생님이 누구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네, 좀 오래돼갖고 너네들이 이제 고학년 됐으니까 이제 저학년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특학년 나오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저합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3학년이 돼야죠. 더해야지 되는 거지 또 4번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정답은 1번 됩니다. 이게 특별히 뭐가 잘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골고루 항상 자주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버리기도 좀 아까운 계륵 같은 문제가 된다. 자, 92번. 이런 거는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답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래요.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 교류 전차선 등의 충전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충전부라는 건 항상 감전에 염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충전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기기와 전선이 접속되는 부분,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단기랑 전선을 연결할 때 제가 차단기에다가 전선의 피복을 까서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되면 충전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교류 전차선과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요게 기본적으로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면 방호벽을 설치하라 이런 밑에 얘기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문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와 식물과의 이격거리 5m.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2번은 좀 제가 이제 답만 좀 봤으면 하는 문제가 된다. 예, 개정 문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보시면 93번 볼게요.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그 뱅크 용량이 얼마 이상일 때는 그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이제 3번인데 요것은 무효전력 보상장치, 흔히 말하는 조상설비죠. 보호설비가 되겠습니다.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보호설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라고 해야 되죠. 또는 블로 리액터가 돼요. 이들 둘은 조건이 같습니다.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보호설비는 무조건 자동 차단장치만 올 수 있어요. 보호계정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의 그들의 용량이 500 kVA를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 kVA 미만이라면 이때는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나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들이 15,000 kVA 이상의 용량을 갖는다면 내부 고장에 그 다음에 과전류에다가 추가적으로 누구까지 과전압까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하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동기조상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시험에서 낼 때 조상기라고 그래요. 그냥 이 동기조상기는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 시에 그 내부 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얘는 맨날 요거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조상기 용량 물어보면 그냥 15,000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몇 번이 정답이냐면 이제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이죠. 94번. 이것도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워볼게요. 이것도 개정된 부분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이제 욕심이 없다. 근데 좀 개념은 좀 알자. 자, 뭐 94번이죠. 보면 고장 보호가 있는데, 요게 이제 테마가요. 일단 두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감전에 대한 보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보호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고장 보호라고 그래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이 고장 보호에 대해서는, 즉 감전에 대한 보호는 뭐가 있냐면 기본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장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기본 보호는 평상시를 말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직접 접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거기 보면 방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평상시에 어떤 직접 접촉되는 걸 방지하고, 고장은 직접이 아닌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장이라는 거 어떤 기기의 이제 고장을 말하는 거죠. 얘는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고장 보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장 보호는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예요?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이 아닌 뭐예요?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전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는데, 개념이라도 좀 알고 가십시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는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고장 시에는 간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이것도 뭐 개정된 부분의 문제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보겠습니다. 95번. 여기다 해볼까요? 보시면 네온 방전 등의 이 관등 회로의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이제 이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이제 이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해서 조영재 아래나 옆면에 부착한다면 전선 상호 간격인데, 네온 방전 등 공사가 되겠는데요. 네온 방전 등 공사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테마는 그냥 세모를 치겠습니다.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요 0.6m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지지점 간의 이제 이 거리가 아니라 전선 상호 간격이죠. 요거 0.6m. 그래서 확인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유는 이 네온 방전 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좀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0. 이제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지지점과 거리.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0.6m 이상이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이제 1m인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닥이에요, 그닥. 자, 그 다음 96번. 96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이제 틀린 건데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우리가 이제 뭐가 감겨 있냐면 코일이 감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용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용량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P는 뭐예요? VI죠. 그렇죠? 전압이 고정이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I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I 제곱 R에 의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무작정 여기다가 많은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요. 발생되는 열이 견디는 열보다 커지면 결국엔 녹죠. 그렇다면 이 P값을 증가시키려면 바로 뭐예요? 냉각을 잘하면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보다 좋은 게 이제 수소라는 게 있죠. 또 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수소냉각식 발전 방식은요, 밀폐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공기는 개방이냐 반개방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 제끼거나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건데 이 수소는 특정 공기랑 일정 비율이 만족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밀봉부로부터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야 돼요.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85% 이하 시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요.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적으로요, 이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안 풀리죠. 왜냐하면 일단 1번과 2번은 이런 얘기가 없고요. 거기 보세요. 3번. 수소의 내부에 수소의 모를, 이제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이걸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발전기 내부에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 시에 뭘 설치한다? 이제 이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요 얘기 있죠. 근데 이제 1번이랑 2번이 고민인데요. 2번이 잘못됐어요. 수소를 통과하는 관은 이음매를 주면 안 돼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뭐예요? 당연히 그쪽으로 새겠지. 그쵸? 그래서 이 수소를 통과하는 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판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으면 이음매가 없어야 된다. 요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문제 난이도는 좀 어려웠겠죠. 1번과 2번에서 고민해야지. 그렇다고 이제 이 3번, 4번 찍는 건 아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자. 자, 다음 97번 보겠습니다. 우리 97번은 전력보안 통신용, 이제 이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자, 97번 보자. 자, 무선용 안테나에 시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보안 통신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기 위한 철주의 기초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이어야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요, 이 무선용 안테나는 설치 이유랑 두 번째가 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이 무선용 안테나는 이제 우리 일종의 감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선로 주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일단은 사고가 안 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때 지지물의 안전율은 1.5 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지물의 안전율은 이게 사실 목주든 철주든 철근 코일이든 다 1.5야. 그래서 제가 지지물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볼게요. 98번. 자,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측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 되겠습니다. 자, 98번이죠. 철탑의 종류인데, 5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에요.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 보편적으로 철탑의 종류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선형 철탑은 수평각도 3도 이하인 개수에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각도형 철탑은 수평각도 3도를 추가합니다.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데 3도 초과 20도 이하 경각도짜리가 있고 20도 초과 30도 이하 중각도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류형 철탑이에요. 무슨 철탑? 인류형 철탑. 요것은 인류 또는 억류한다고 나오고요. 그냥 인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하고요. 30도를 넘어지는 개수에 이걸 씁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내장형인데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내장형.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직선형 철탑이요.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되면 10기 이하마다 이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5번째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보강형 철탑이라는 게 있어요.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실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내장형이죠. 지지물의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내용이다. 자, 99번. 이거는 주는 문제예요. 이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에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300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0번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번에 나온 거다.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이제 전용의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죠.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그 장소에는 이제 이 도로의 건물 또는 이 가연성 물질로부터 우리는 1.5m 이상 이격하고요.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계단은 3m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냥 건물 나오면 1.5 전기 저장 장치는, 그 다음에 건물의 출입구 3m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회차 내용인데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번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이제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 해야 돼요. 82번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 해야 되고요. 3번 이제 가공전선의 안전율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84번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 85번 이제 확인만 하실 문제예요. 급전선인데 레일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86번 해야죠. 굵기. 87번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8번 프로덕트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해야 되고요. 89번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90번 요거
이제 옥측전설로인데 정리한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91번 해야죠. 이제 2번도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부분이라 93번 해야 되고요. 조상설비 94번도 좀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 이제 역시 선택이고요. 95번 그냥 버리길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6번 요것도 이제 이 하나만 더 봐줄 내용이고 97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8번 해야 되고 99번 해야 되고요. 100번도 좀 요렇게 특이한 문제인데 뭐 요런 정도의 문제가 이제 2022년도 이제 1회차에 기사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된 거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